현재 일본 정부는 자국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갖은 위기로 인해 연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느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되면서 이제껏 본 적 없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 일본의 엔화만 하더라도 24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당 146엔까지 폭락하는 광경이 펼쳐지면서 영국처럼 마찬가지로 일본 또한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일본은행은 엔화 폭락 사태를 방지하겠다며 지난 9월에 2조 8천억엔이나 들여 외환 시장에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엔화 가치가 더 폭락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빈말이 아닌 것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일 거듭되는 엔화 폭락에 따라 일본의 물가 상승률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급기야 13일에 발표된 일본의 기업 물가 지수만 하더라도 무려 9.7%까지 폭등하는 상황마저 연출되면서 가뜩이나 수세에 내몰린 일본 정부를 더더욱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위기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시아 제1의 경제 선진국이라는 위상에 도취된 탓에 아무런 혁신도 이뤄내지 않으려 했고 심지어 여기에 더해 아베노믹스라는 허무맹랑한 대규모 양적 완화까지 밀어붙이는 바람에 일본 경제가 되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고 있다며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자국의 위기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일본 정부를 채근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8년 당시에 IMF를 맞닥뜨렸던 한국 정부가 이에 맞서 사상 초유의 위기 대처 방안을 꺼내들고 나섬으로써 경제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했던 만큼 일본 정부도 이를 필사적으로 따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13일 일본의 유력 경제 매체인 겐다이 비즈니스는 2000년대 초반에 구상된 한국 정부의 해안이 마침내 한국을 세계 3위의 IT 강국으로 발돋움시킨 반면에 일본 정부는 무능한 정책을 남발함으로써 자국의 위상을 14위로 추락시켰다며 매우 큰 탄식을 터뜨렸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최근에 유엔이 발표한 전자정부 지표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93개 회원국 중에서 덴마크와 핀란드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유엔이 발표하는 전자정부 순위는 2년에 한 번씩 발표되는데 한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회 연속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2020년에도 세계 2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다소 순위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2010년 이후 7회 연속으로 세계 3위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특히 겐다이 비즈니스는 유엔이 2년마다 발표하는 전자정부 순위는 온라인 서비스 지수와 인적자본 지수에 더해 정보통신인프라 지수까지 깐깐히 조사하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한국이 전체 193개 회원국 중에서 줄곧 세계 3위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대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한국의 이 같은 세계 최강의 위상이 순식간에 달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20년 전에 한국 정부가 자국을 IT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는 일념 아래 오랫동안 절치부심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세계 최고의 위상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20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위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2002년에 기록한 한국의 전자정부 순위만 하더라도 세계 15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 이듬해인 2003년에도 세계 13위에 랭크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2000년에 전자정부를 추진한 지 4년 뒤인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8계단이나 뛰어올라 마침내 세계 5위에 들어가는 기염을 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인 겐다이 비즈니스는 한국이 이처럼 경이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시대를 앞선 한국 정부의 해안 덕분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1997년 12월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은 IMF로부터 관리체제에 놓일 만큼 경제적으로 매우 암담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1998년에 취임한 한국 대통령은 파국에 내몰린 한국 경제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근대화는 늦었지만 정부와는 그 누구보다 최첨단을 달리자는 목표로 전자정부 구축에 필사적으로 나섰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2000년 상반기에 전자정부가 대대적으로 진행됐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공이 크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당시 한국 정부는 먼저 이를 위해 1998년부터 전국 토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2년 뒤인 2002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행정 처리와 납세를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 서비스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이어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본인 주도로 IT 전문가들을 정부 요직에 발탁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기틀을 더욱더 확립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전에도 본인 스스로 한라산 1.0으로 일커더지는 인물자료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했을 정도로 IT 기술에 남다른 지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전자정부 구축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겐다이 비즈니스는 한국 정부가 구축한 전자정부 시스템에서 세계가 가장 탐복하는 두 가지 서비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행정신청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정부24만 하더라도 집이나 직장 등 365일 어디서나 24시간 내내 행정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서비스는 지난해 말까지 2,546종의 신청서와 1,024종의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엄청난 디지털 시스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을 발급받을 경우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을 신청하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프린터로 인쇄가 가능한데, 이는 일본처럼 직접 행정기관에 가지 않아도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홈택스를 손꼽을 수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세무서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세무신고와 세무납부를 비롯해 증명서 발행 등을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매년 1월이 되면 한국에서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 이때부터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위력을 발휘한다고 극찬했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에서는 보험료와 의료 서비스를 비롯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다양한 지출 항목에 대해 공제신고를 하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쉽고 간단하게 마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를 통해, 의료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그리고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회사로부터 국세청이 각각의 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홈택스에 구축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만 해도 모든 정보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성된 연말정산 자료를 홈택스에 제출하면 해당 자료가 근무처로 전달됨에 따라 납세액의 과부족을 급여 지급 시에 손쉽게 청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매체인 겐다이 비즈니스는 20년 전에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구축된 전자정부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한국의 IT 위상을 세계 3위로 발돋움시킨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정근대적인 행정 시스템을 아직까지도 고집한 탓에 세계 14위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일본 정부가 직면한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 마인드를 갖추지 않고 늘상 해왔던 것처럼 수직적 상하관계만을 강요함에 따라 일본의 모든 경제 시스템이 해가 갈수록 더욱더 낙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매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이 이룩한 전자정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따라 배우지 않고 수직적인 행정구조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않게 된다면 점점 세계의 흐름에 따라갈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제껏 쌓아올린 모든 공든탑을 하루아침에 속절없이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매우 섬뜩한 경고를 내놓고 나섰습니다. 결국 일본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남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혁신을 늘 끊임없이 추구해왔던 우리의 저력이 마침내 기존의 강대국들조차 엄두낼 수 없는 막강한 위치까지 발돋움했음을 보다 사실감 있게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